오늘 드디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매직 키보드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우리 애플 유저님들 그런 고민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아이패드 프로 4세대로 와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냐면 카메라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원래 바로 싱글 카메라 하나였죠. 근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로 넘어와가지고 1200만 화소의 일반 카메라 그리고 10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의 카메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카메라 그것까지 들어가서 인덕션 카메라로 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라이다 스캐너가 뭐예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까지 빛을 얘가 쏴주는 겁니다. 빛이 반사돼서 다시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바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세대, 4세대의 차이점을 확실히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 길이를 측정하는데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처리하던 게 바로 이 라이다 센서 덕분에 거리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고 향상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도 잴 수 있어요. 한 1, 2cm 정도는 어떻게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좀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굉장히 비슷하게 키를 측정해 주더라고요. 제 키는 비밀입니다. 평범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요거는 조금 사용을 안 하게 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A12Z 바이오닉 칩이 탑재가 돼서 이건 진짜 업그레이드다, 토사구 패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아이폰 11, 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칩 같은 경우가 A13 바이오닉 칩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A12G Z 바이오닉 칩을 탑재를 시켰냐라고 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상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들어가 있는 A12X 바이오닉 칩보다 8에서 10%가량 향상된 성능이라고 합니다. 사용을 할 때 그 환경 속에서는 직관적으로 체감이 안 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된 부분이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GPU의 성능이 보다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코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코어인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8코어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그런 그래픽 작업들을 은근히 요 아이패드 프로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램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 4기가의 램이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조금 들이고 최고 사양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6기가의 램을 탑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버전에 기본으로 6기가의 램을 탑재를 해줬다. 조금은 반가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마이크의 개수가 5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찍었을 때 뭐 녹음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고 선명하게 인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 찍어봤는데 네, 지금 아이패드 프로 4세대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무려 5개라서 저의 목소리가 더 잘 녹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자, 이렇게 쑥스럽지만 제가 한번 셀카로 영상을 찍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죠? 자,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달라졌는지 바로 스피커예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와서 훨씬 더 이 빵빵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심장을 또 때리는 이 비트. 이게 일단 음악을 듣는 것보다 뭐가 좋냐면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그럴 때 이 사운드가 진짜 이렇게 달라졌는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패드 프로 4세대로 가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넘어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굳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로 넘어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말고 3세대를 사용을 하는데 편의성을 한번 높여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바로 요
매직 키보드가 아닐까. 매직 키보드도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가격부터 살며시 이야기를 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가격. 12.9인치 기준으로 44만 9천 원이라는 돈을 주고 요 매직 키보드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뭐 360도로 꺾이고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매직 키보드는 힌지 부분이 짱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락이 걸립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각도는 상판의 윗부분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견고하고 이 각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매직 키보드가 나비식의 그 키보드가 아니고 가위식 키보드의 메커니즘을 탑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치는 맛은 치는 소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일반 스마트 키보드 플리어. 매직 키보드는 그래서 이 키감은 저는 진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 커넥터. 여기에다 C타입 단자를 연결을 하면 아이패드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스마트 키보드 폴리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이패드를 충전하면서 장시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별도의 액세서리를 사용을 하기가 제약이 됐었어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충전을 시키고 여기다가 USB를 연결을 해가지고 영상도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밖에 액세서리로 연결하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랙패드를 한번 봐야죠. 여기에 이렇게 앙증맞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효율성, 그 다음에 편의성, 작업할 때 그런 환경들을 높여주는구나 이런 거 확실히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 스마트 키보드랑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노트북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쓰면 쓸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슬로건이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띵언 같은 던지고 나서 출시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돼.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볼륨, ESC, 화면 밝기, 설정을 조금 만져줄 수 있는 버튼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화면을 터치해야 된다는 거죠. 밝기를 난 좀 내리고 싶어. 그럴 때 여기 제어 센터를 내려서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키보드 안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각도가 이건데 숫자키를 사용할 때 여기 간격이 좀 짧아서 손가락이 자꾸 닿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키보드 폴리어? 저는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됐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애플 펜슬이 등장을 합니다. 포토샵 작업도 이걸로 하잖아요. 일반 스마트 키보드 요 폴리어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얘를 뒤로 꺾어.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안녕하세요. 테크룸입니다. 이게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매직 키보드로 오니까 360도로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상태로 또 필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각도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손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안정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얘를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필기를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매직 키보드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계속 저처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 저는 처음에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보다 매직 키보드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공중에 떠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합한 부분이 무거워야지만 이게 넘어가지 않고 고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게 만든 건 이해는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라서 또 이게 무게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무게가 약 1.3kg 그러면 거의 맥북 에어 정도의 무게랑 버금가거든요. 휴대성은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그리고 매직 키보드, 애플 펜슬이라든지 그냥 스마트 키보드 폴리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다라면 여러 가지 뭐든 좋으니까 댓글 많이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테크룸이었습니다.